와우! 달슨의 라이브! 맨유에는 어떤 새로운 공격수가 가장 필요하고 또 어울릴까요? 맨유가 지난 겨울, 그러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 좀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공식 경기에서 11경기 동안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무패 행진을 좀 달리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순위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예전에 한때는 막 한 10위권 밖으로도 밀려났었는데, 와, 벌써 5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맨유의 어떤 이렇게 상승세는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어요. 뭐 솔샤르 감독도 이제 좀 안정감이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예, 부패 효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효과를 많이 하잖아요. 와, 선수 한 명 데려오면 진짜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구나. 사실 이제 그 맨유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물러난 다음에 좋지 않았잖아요. 뭐 유로파를 갔던 시즌, 챔스를 갔던 시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시즌이 있는데, 지금 구단 수뇌부 같은 경우도 야,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돼. 야, 그럼 우리 팀 이제 큰일 난단 말이야. 지금 재정적으로도 브랜딩 이미지도 나빠지고 큰일 났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자, 이번에 내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보니까 진짜 선수 한 명 제대로 데려오는 게 아주 의미가 있네. 그리고 이게 아주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네. 야, 돈을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팀을 좀 끌어가 보자. 이런 의지들이 좀 읽히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돈도 좀 이제 이적 자금을 조금 모아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솔샤르 감독이 최근에 그 얘기했더라고요. 야, 이거는 맨유는 원하는 비즈니스를 성사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뭐예요? 선수 데려오는 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면 맨유 정도, 우리 정도의 어떤 재정 규모면 땡겨올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맨유가 좀 대대적인 개편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최근에는 살생부 이런 것도 돌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아무리 이적 자금 이렇게 모아놔도 그 돈만 갖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재정적 페어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할 선수는 정리를 해야 들어올 선수를 확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이름 나왔어요. 이런 선수 좀 내보내겠다. 좀 막상 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니까 이 친구 좀 짠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예요? 제시 링가드. 참 공격 포인트 보기 좀 어려웠던 선수고, 또 하나 누구예요? 또 한 명이 답답이.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좀 이제 이런 이 두 명의 이제 이름이 좀 올라갔고, 또 누가 올라왔어요? 사실상 전력 외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경기밖에 못 뛴 샘백, 필 존스의 이름도 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올라오면 난 좀 짠해. 그리고 이제 임대 보낸 두 선수도 이제 좀 거론이 됐죠. 스몰링, 지금 이제 에이스 로마로 임대가 있는 샘백, 크리스 스몰링도 올라갔고, 또 한 명이 이제 우리 형 올라왔죠. 우리 형도 이제 올라와가지고, 인테르에 가 있는 알렉스 산체스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쭉 해서 모아놓은 돈, 정리된 돈 쭉 모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딱 하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전 포지션에 걸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맨유가 뭐 많은 포지션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공격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선수들에 대한 장단점 데려왔을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점수, 그래서 누가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누구누구 이름이 좀 나와요? 최전방 공격수로 연결되고 있는 선수가 4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선수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진짜 말도 안 되는, 여전히 10대, 만 19살, 노르웨이의 괴물 엘링 홀란드 연결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선수 나오기만 하면 자꾸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기가 해리 케인 토트넘에 연결되어 있고요. 또 누가 있죠? 올림피크 리옹의 무사 덴벨레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누구 있어요? 잃어보니까 토트넘하고 연결되는 선수들이 많네. 토트넘과 챔피언스 리그 때 진짜 엄청나게 플레이를 잘해줬던 티모 베르너.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4명의 선수 중에 지금 맨유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선수가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세요? 최전방 공격수.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선수에 대한 제가 평가, 비교, 그러면서 점수를 낼 겁니다. 점수를 어떻게 낼 거냐면, 항목을 3가지로 할게요. 포지션 적합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응 적합도. 아무리 잘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하면 톡톡 꽝이잖아요. 그래서 적응 적합도. 세 번째는 다 좋아, 근데 너무 비싸거나 막 협상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비용 적합도. 요 3가지의 적합도를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요걸 내기 위해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엘링 홀란드가 데려오면 좋은 거, 이거는 뭐예요? 일단 가장 좋은 건 맨유에 지금 필요한 딱 그 포지션이죠. 최전방에 선수가 좀 물론 이갈로가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거 좀 약하니까 거기에 이제 선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좀 레시포드도 위로 올리고 했었는데 부상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레시포드는 약간 이선 쪽에서 약간 사이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전방이 제일 필요한데 거기에 딱 맞는 뭐 타겟맨으로서 뭐 최고죠. 홀란드가 딱 버티고 서 있으면 그래서 요거 먼저 괜찮다. 그리고 숄샤르 감독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서로가. 예, 같은 노르웨이 출신인데다가 몰대 때 이미 서로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맨날 뭐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나이 아주 어린데 잘합니다. 만 19살 괴물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몸이나 어떤 이런 운동신경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다가 처음에는 이제 저기 오스트리아 리그 했을 때는 무슨 얘기했어요? 아, 이거 큰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었는데 분데스가 가서 그냥 막 계속 때려놓고 챔피언스에서 막 무슨 10대가 이렇게 골을 집어넣어요. 막 연속골 넣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최다골 넣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큰 무대 가서 잘하겠는데 요즘 이런 게 홀란드에는 조금 강점, 데려왔을 때 아주 좋은 점 이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걸리는 게 좀 있죠.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는 조금 다를 텐데 이런 얘기 여전히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뭐 손흥민 선수도 독일 무대 뛰다가 프리미어리그 갔을 때 와 아니 무슨 이거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몸싸움을 얘네들은 막 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리그의 어떤 템포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홀란드가 새로운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이 흐름이나 어떤 리그 환경에 좀 적응할까 요거는 약간 좀 걸릴 수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 에이전트가 누구예요? 라이올라. 나는 퍼거슨 감독이 물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지금은 팀을 이렇게 넓게 좀 봐주는 정도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에이전트가 누구예요? 라이올라. 포그바 때문에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저기 세상에 없어져야 될 축구계 사람이 또 라이올라가 이제 에이전트인데 요거는 이제 포그바가 또 물려 있잖아요. 포그바 에이전트도 해가지고 좀 복잡할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쨌든 에이전트가 라이올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예요? 그래서 라이올라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된다면 협상을 한다면 비용이 사실 짤즈부르크에 있다가 맨유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독일로 튼 것도 뭐 거기서 돈을 어떻게 하래 또 이적을 할 때 얼마 피를 받네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적료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점수로. 자, 포지션 적합도 엘리 홀란드에 10점 만점입니다. 10 주겠습니다. 10점 주겠습니다. 포지션 적합도는 저는 뭐 엘링 홀란드 그냥 들어오면 딱이라고 봅니다. 적응 적합도. 요건 이제 새로운 환경, 프리미어리그, 맨유라는 새로운 환경이죠. 요거는 제가 8점만 주겠습니다. 8점. 조금 새로운 환경에서 어떨까? 요거 좀 지켜보자는 의미. 비용 적합도. 요거도 큰 점수를 주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세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도 8점. 그래서 합 엘링 홀란드의 맨유의 어떤 적합도, 전체 적합도는 26점 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26점. 자, 두 번째. 해리케인입니다. 해리케인이 왔을 경우 좀 좋은 건 뭐예요? 일단 가장 해리케인의 어떤 믿을 구석은 뭐예요? 뭐 적응할 거 없지 뭐. 뭐 적응을 해. 그냥 유니폼만 새로 갈아입는 거지. 사모기는 아니야? 적응 많이 해야 돼? 뭘 적응 이렇게 비슷해 다들.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할 게 없잖아요. 사실 뭐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홈과 원정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크게 달라질 게 없어서 일단은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할 게 없죠. 자, 또 이제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아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했던 또 이런 경험치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지금 맨유가 계속 말씀드린 최전방 그 위치에서 아니 지금 사실 잉글랜드 선수나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정도면 거의 탑 클래스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잉글랜드 출신 잉글랜드 버프가 있죠. 맥과이어를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데려오면 오케이 긍정적인 부분들 뭐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 좋은 부분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좀 걸리는 대목 해리케인하고 좀 연결이 되는 막 걸리는 대목이 뭐예요? 일단은 다른 거 없어요. 가장 큰 겁니다. 하나 누구랑 협상해야 돼요? 레비랑 협상해야 되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죠. 얼마 이렇게 살짝 흘렸죠? 미디어에 3천억 흘렸습니다. 3천억. 제가 봐서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맨유하고 토트넘 혹은 해리케인 사이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거까지 봐야 된다. 몰라요. 지금 계속 흘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이거 베르바토프 데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요거 레비를 좀 상대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종료는 어떻게 협상을 잘해.
이러면 잘할 수 있잖아요. 잘해서 했다고 쳐요. 두 번째 관문 뭐예요? 이정료 말고 선수와는 무슨 얘기해야 돼요? 주급. 여러분들 주급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급 체계를 말씀드렸지만 대야 같은 경우는 거의 탑이잖아요. 프리미어리그. 근데 K는 반까지는 아닌데 많이 적잖아요. 차이가 좀 난단 말이에요. 그럼 K는 입장에서는 아니 좀 올려주시죠. 이 협상은 당연히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면 엄청난 이적료와 더불어서 적지 않은 주급은 계속 그냥 나가는 돈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맨유가 뭐 너무 이제 고액 주급자들에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야, 요거 좀 부담되지 않을까? 주급이라고 하는 것도. 네. 요런 거는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리그에서 뭐 이적을 허용하겠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간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놓은 거니까 뭐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항목은 포지션 적합도 해리케인의 맨유와 10점 주겠습니다. 자, 적응 적합도 10 주겠습니다. 비용 적합도 엄청날 수 있는 이적료와 높은 주급을 감안해서 7점만 주겠습니다. 종합하자면 27점입니다. 세 번째 무사덴벨레입니다. 무사덴벨레는 일단은 뭐 좀 긍정적인 부분, 기대해 볼 만한 부분, 이건 뭐예요? 일단 뭐 현재 폼이 너무 좋아요. 예. 프랑스 리그에서 음바페보다 올 시즌 단 2골 적은 엄청난 골을 때려놓고 있어요. 지금 27경기에서 16골을 때려놓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 무사덴벨레 같은 경우는 진짜 뛰는 데가 커버 지역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예, 히트맵 쫙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전술적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어려요. 예, 아직도 만으로 23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쌉니다. 상대적으로. 예. 4천만 유로 한 530억 정도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마어마 홀란드 막 해리케인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를 좀 적게 해도 된다. 뭐 이런 거죠. 반대로 그러면 이건 좀 걸린다. 뭐예요? 그럴 급이 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맨유가 진짜 선수 저전방이 필요한데 너무 약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돈을 조금 적게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금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너무 좀 약하지 않아? 이런 게 또 있고, 또 하나 이제 빅리그에서 잘 할까? 물론 무사덴벨레는 예전에 플라움을 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터진 거는 어쨌든 뭐 셀틱 걸쳐가지고 지금 오면서 이제 여기서 리옹 올림픽 리옹에서 좀 터졌기 때문에 야,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제대로 한번 터질까? 요거는 이제 약간 퀘션 마크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물론 최전방에서 박스에서 좀 뛰기도 하는데 약간 등딱해가지고 막 그런 건 또 아니잖아. 약간 지금 맨유, 그러니까 이선이나 요 날개 쪽은 선수들이 또 많아요. 그래도 맨유가 뭐 마시알도 있고 레시포드도 있고 데니얼 제임스도 있고 아예 공격 이선 쪽 세컨 같은 경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예 최전방이 좀 필요한데 물론 뭐 최전방이 뜁니다. 무사덴벨레 뛰는데 그러니까 걔는 피니시가 되게 좋은 선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막 비벼주고 싸워주고 막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한데 조금 약하지 않아? 이런 게 좀 걸리죠. 자, 그래서 점수를 한번 내겠습니다. 제가 포지션 적합도 7점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응 적합도 7점 주겠습니다. 비용 적합도 9점 주겠습니다. 사니가 비용. 그래서 총 23점 주겠습니다. 무사덴벨레와 맨유의 적합도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티모 베르너. 티모 베르너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죠. 일단 너무 잘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진짜 제가 진짜 한번 현장 가서 볼 때도 빠르고 기술 좋고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뭐 분데스리가에서도 뭐 거의 탑 클래스의 어떤 이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떤 리그에서도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검증해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전술적으로도 전방도 뛰고 측면에서 뛰고 빠르죠. 그러니까 막 카운터 갖다 놓고 때릴 수도 있고 왼쪽에 갖다 놓고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쇼샤 감독이 막 그 강팀 잡을 때릴 때 보면 진짜 앞쪽에 빠른 선수 데니얼 제임스하고 레시포드 해놓고 막 마시알 해놓고 막 뛰어가는 거 이런 그럴 때는 또 좋을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티모 베르너의 분명한 강점 2점 이런 게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반대로 조금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티모 베르너 역시 지금 맨유가 정말 딱 필요한 선수야.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아, 좋죠. 티모 베르너 데려간다는데 안 좋은 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고 더 어떤 다른 선수로는 대체가 안 되는 자리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데니얼 제임스 뭐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티모 베르너가 더 잘하냐 못하냐 이걸 떠나서 그래도 어떻게 대체는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딱 필요해? 티모 베르너가? 차라리 그럼 뭐 레시포드로 몰릴 수도 있고 데니얼 제임스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게 이제 하나 걸리죠. 또 하나는 티모 베르너는 어쨌든 독일 무대만 뛰었어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요것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못 뛸 거라는 게 아니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티모 베르너는 지금 경쟁이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막 많은 팀들이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협상을 하거나 논의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가요? 몸값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걸릴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본인 의사도 계속 좀 보면 나오고 있어요. 뭐 나는 뭐 남네 아니면 다 가는데 어디를 가네 뭐 이런 게 그래서 본인의 어떤 마음도 좀 어떻게 좀 살 것이냐.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티모 베르너는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포지션 적합도 8점까지 주고요. 적응 적합도 저는 와도 잘할 거라 봅니다. 일단 9점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적합도 살짝 높을 수 있기 때문에 8점 주겠습니다. 그러면 총 25점. 티모 베르너와 맨유의 적합도는 25점입니다. 그러면 종합해 볼까요? 자, 엘링 홀란드 전체 점수 2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저기 나오고 있답니다. 저희가 열심히 3호기가 이렇게 하래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엘링 홀란드의 26점. 야, 이거 너무 옛날 시간이냐? 자, 이렇게 하고 해리 케인 27점. 그다음에 야, 너 손이 너무 어색한데 무사 덴벨레 23점. 티모 베르너 25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맨유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최전방 공격수는 해리 케인이라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조합도 얘기하면 많이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죠. 해리 케인,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이든 산초. 산초는 언제 데려왔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최전방만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FM 하나? 이렇게 되면 진짜 맨유의 공격은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여러분들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